확당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분 뵙고 싶었습니다. 두 분은 또 미국통 또 외교통이고 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물어봐야 됩니다. 최영두 의원님, 미국 CIA가 우리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에서. 뉴욕타임즈보다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 정보를 그 미국 국가기관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웃음만 봐도 네. 사실인 건 근데 인정하고 오늘 이제 들어가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언론 공지를 보면은 네.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원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 그랬죠. 아마 그 내용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그 보도를 사실 못 봤는데 보도에 보면 와이어 태핑을 해보니 이렇다든가 그런 대목이 있습니까? 어느 대화를 뭘 했다든가. 왜냐하면은 이 외교 전문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한 두 가지 형식. 하나는 뭐 와이어 태핑을 해서 그런 어떤 그걸 휴민트로 한 건지 아니면 시즌트로 한 건지 뭐. 시즌트로 했다고 정확하게 시즌트로 나와 있대 있어요. 네. 예. 도감청했다고 분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텐데 네. 그 내용이 정확한지도 문제일 테고 지금 이게 시즌트 문제가요. 단순히 이게 뭐 우리 우방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지금 온통 체계가 첩보전이고 지금 지난 정부 시기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주의해야 되지만 네. 북한의 해커들이 우리 그 뭐 국가기관을 다 휘젓고 다니고 심지어 뭐 저 코인 같은 것도 가져가고 뭐 이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 예. 굉장히 사이버 시큐리티라든가 이런 그 도감청 와이어 태핑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그 감청을 감시할 수 있는 자산이라든가 이게 중요해졌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알겠죠.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보면은 그 요즘 외신을 다 거의 지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것이었죠. 그 네. 우크라이나에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 연설에서 작년 이맘때인가요? 우리한테 좀 무기를 좀 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제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네네.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에서 이제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를 하는데 어떨 것이냐 그런 대화 내용이 담겼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지금 대통령실의 내용을 보면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그 대화가 그 두 사람이 했다는 대화가 그 내용이 진인지 아니면은 외교가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전언을 해가지고 두 사람의 그 따르면 이렇게 해서 서로 전문을 주거나 뭐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어떤 시즌트를 어떤 시즌을 통한 것인지 했다면은 그것도 뭐 그 가능성까지도 놓치지 말고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만일 그것이 드러나면 강력히 항의를 해야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덮으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이 아니고 뭐 유조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뉴욕 타임즈에서 문건에 미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달라고 압박하면 한국 정부가 해법을 고심하는 내부 논의 과정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 지금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이고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내용을 보도를 보면 이게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덮으려고 하고 없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오히려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도청 감청이 됐다고 하면 주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미국에 대해서 항의하고 위헌에 방지하고 차단하고 단절해야 대통령실의 태도인 것이지.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이렇게 도감청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치욕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니 제가 이 말씀 꼭 드리면 생각해봐야겠죠. 아니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이 도감청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했습니까? 영국도 하고 독일도 하고 프랑스도 하고 뭐 어마어마하겠죠. 몇 해 전에도 큰 한 문제가 2년 됐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2년 전에 21년도에
미국이 그 메르켈과 또 마크롱인가요? 네. 그 다 도감청 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메르켈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마크롱도 항의하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이나 일국의 대통령실 정도 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태도의 문제라는 게 민주당은 안 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믿을 하십니까?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남의 탓 얘기하고 이런 태도가 저는 아니죠. 마땅하지 지금 않다는 아마 거죠. 먼저 왜 위조라고 하고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볼 때는 김태호 거의 차장이 사실인데. 했지만 이 사실 등을 포함해서 미국 당국도 파악할 게 있을 테고 지금은요 정보전이라는 게 온갖 역정보 허위 정보로 교란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방 간의 관계도 교란시키고 지금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예컨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허위 정보가 쏟아졌습니까. 자 뉴스 그걸 가지고 뉴스도 만듭니다. 뭐 뉴욕타임즈가 여러 가지 더블 체크를 했겠지만 그 역시도 그 정보의 소스가 어딘 것인지 미국 정부도 그런 내용 예컨대 지금 어느 나라들이죠. 다른 나라 우방들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리뿐 아니라 몇 군데에서 동시에 지금 그런 사실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지금 다른 나라 우방에서도 우방 국가에서도 그것은 사실이 아닌 일본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외국도 하나 지금 비슷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은 사실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그 확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지만 그게 사실이면 이제 단호해야죠. 우리 아무리 외교 관계지만 그렇죠. 우방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라고 해야죠. 사과를 할 수 있죠. 예. 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확인을 파악한 뒤에 이야기고. 최영두 의원님처럼 자 사실 확인해보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도감청 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과라고 해야죠. 그럼요. 사과하겠죠 또. 뭐.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겠죠. 대처하는 용산 무슨 대통령실 야당하듯이 보면 뭐 이렇게 막 뭐 근데 오늘 여기 오다가 보니까 후쿠시마 뭐 번개는 사주고 우리 쌀은 안 사준다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현수막으로 대문짝만 붙이고 우리 당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당인데 정부가. 후쿠시마 멍게 안 사주는데 안 사주겠죠. 뭐 후쿠시마 아니, 멍게를 누가 박 의원이 먹겠습니까? 사주면 그걸 누가 사줍니까? 정부가 왜 후쿠시마 멍게를 사줍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일본의 그 한일 정상회담 가가지고 일본의 그 정치에 놀아납니까? 지금 뭘 놀아나게 뭘 아니 놀아나요? 그것도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니까 맨날 의혹만 제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야당이 일본 해도 적당히 아니 하셔야지. 그러면 이걸 뭘 좀 아니 제가 이건 다 일본 밝힐 언론이 겁니다. 그렇게 보도하거나 일본 장관이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이나 우리나라 장관이 일본 장관한테 항의하거나 사과 요구를 하거나 진실 보도하라고 일본 언론에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더 엉터리 언론 많고요.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 보도한 언론들이 다 엉터리라고 하면 그 되겠습니까? 뭐 요미우리도 하고 산케이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요미우리도 했다고. 예. 아니 우리 정부가 안 했다는데 우리 정부를 믿어야지. 아니 일본 장관들이 믿겠습니까? 얘기하고 있잖아. 장관들이 관방장관도 얘기하고 경제산업상도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그러면 정치인들이 장관들한테 그다음에 일본 정치인들이 자기 입장 유리하라고 장사하는 것이겠죠. 일본 전 총리가 그 얘기도 하고 보면은 스가 요시대죠. 스가 총리가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이해를 구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구했다고 우리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도 아니 마무하고. 스가 요시대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니지 일본의 강하게 온갖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든가. 우파와 또 우리 한국을 생각하는 참 중도파가 있는데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래 자기들이 하는 주장을 모두 일방적으로 해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하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분별해서 진실과 이야기합시다.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믿고 싶은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너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가 제가 최 의원님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인데 제가 한번 이건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멀리 가지 마세요. 뭐 좀 멀리 가요. 좀 멀리. 수 있어. 김옥균이 네. 일본 우리나라 개화파였잖아요. 그건 좀 사실 제가 조금만 제가 얘기를 듣고 얘기했어요. 김옥균이 후쿠자와 유기치,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했던 후쿠자와 유기치를 1882년도에 만나더군요. 그런데 김옥균의 생각은 뭐냐면 조선의 독립과 개화를 목표로 했는데 후쿠자와 유기치는 조선의 개화와 독립을 목표로 한 조선에 대해서 일본의 국가 이익을 실현하고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익이 뭐였냐면 일본은 자시 아시아의 국가로서 아시아 연대론을 펴면서 대청 견제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이 전략을 사실 삼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일본이 야, 실질적으로 뭐냐면 대중국 참. 봉쇄 전략에 있어서의 일본이 가장 중요한 중심 국가가 되는 거고 아시아에 거기에 지금 한국이 들어가는 한미일 공조체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구한말의 시대의 정치 지형하고 지금의 정치 지형이 비슷하게 좀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오히려 뭐 그 시기를 아니, 말씀드리면 그래 걱정하셔도 됩니다. 걱정해서 얘기하는 그건 건데 좀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너무 김옥균이 그 당시에 보니까 개화의 사상은 있었지만 이상론적으로 관념론적으로 좀 접근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규정인 거예요. 근데 일본은 후쿠자와 유기치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사실주의적인 현실주의적인 정치를 폈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현실 정치를 못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에 우리가 저 명청 시대처럼 뭐 그 시대에 훈과하듯이 성리학하듯이 하는 당이 어느 당인지 난 잘 봤으면 좋겠고요. 자, 세상이 변하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지금 그 김옥균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 당시에 조선 정부는 그 조선 책략이라고 황준원인가요? 네. 그 중국의 외교 전략가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과 연대하고 일본과 묶어서 러시아에 대항하라 뭐 그런 다양한 전략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그런 책략이라든가 다음에 그 김옥균 시대와 다르게 굉장히 세상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죠. 제가 그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의 우리나 우리 국민들이랑 큰 차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춰서 현실 전략을 그러니까 해나갈 다음에 이번에 제가 자꾸 한 말씀만 드리면 이거는 철저하게 밝혀내서 아무튼 최 의원님 일본의 전략이라는 게 구한말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같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한국이 외교 정책과 외교 전략을 펼쳐야 되는 건데 그걸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당한다. 그 당하는 결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일본하고는 앞으로 관계 안 할 겁니까? 일본 얘기 말고요. 이제 미국 얘기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한미 정상회담도 일본의 있는데 그 수많은 한류팬은 어떻게 그러니까 하십니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한일 정상회담의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제대로 못하면 네. 한미 정상회담도 제대로 못 가고 있다. 김옥균 시대까지 자, 올라갈 거는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예. 도청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외교적으로 외교적인 뭐 제스처를 취할 수는 있으나 아무튼 우리 안방, 우리 안보에 사령탑이 이렇게 뚫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제발 방지 대책해. 그거는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 딱 용의주도하게 이 사태를 파악해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바이든을 압박해 당신들 이룰 수 있느냐. 그렇죠.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아니 어떻게 뭐 그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시진트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것이 다른 뭐 예컨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네요. 시진트도 있고 라인 태핑도 있고 다음에 뭐 코민트도 있고 엘린트도 있고 레이딘트도 있고 여러 개 있다는데 그 정확히 밝혀가지고 당신들 이룰 수 있느냐라고 코미티에서 딱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상대방을 망신 주기도 이런 것보다는 재발 방지와 함께 네. 확실한 걸 해서 또 그걸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야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자존심 상해한다. 우리 야당은 그럼요.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 그걸 가지고 지렛대로 이렇게 또 외교전에 그런데 나서야 이제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오버해가지고 이거 청와대 옮겨서 그랬다 이래버린 바람에 조금 오버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이 이제 우리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 잘했는데 용의 주도함이라는 게 지금 한일 정상회담 용의 과정에서도 주도할게요. 전혀 없었어요. 섬세함도 없었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김옥균까지 아니 그럽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구한말이나 지금이나 일본은 대청 경제론, 대중국 경제론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잠깐만요. 그래 외교를 할 수가 없죠. 저도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보시면. 자, 예. 자. 김옥균에서 아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지금 저는 이미 넘어갔는데 넘어갑시다. 다시 또 돌아가니까. 아니 왜 아니, 그러냐면 최영두 의원님처럼 생각한다면 아니 지금 우리 제가 자그리 생각해요. 걱정 저는 마세요. 그게 좀. 아니라 지금 아이고, 저 걱정 도감청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덮기 바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지금 미국에 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협상을? 할 수 있죠. 아니 지금 최영두 의원님 미국 바이든을 압박해서 뭘 얻을 거 얻어내자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김태호 차장 같은 사람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태호 차장이요. 사장이 지금 잘했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죠. 왜 시카고에서 이 양반 시카고 박사는 시카고를 3년 만에 박사한 사람이 외국인 중에 없습니다. 미국인도 없고. 저도 이분이랑 국제회의도 했는데 옛날 한 20년 전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고 그다음에 굉장히 담대해서 아마 이걸로 가지고 미국 좀 흔들고 올 겁니다. 아니, 좀 두고 보시죠. 너무 이게 좀 과대평가하는 두고 보세요. 근데 아니에요. 굉장히 김태호 차장은 근데 예. 왜 그렇게 일본한테는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일본한테 우호적인 시각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너무 일본한테 우호적인 그 정책을 추진하다가 해임됐어요. 그거는 인정돼야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군사 교류, 군사 정보 교류. 전략적. 그럼 지금 그 지소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결국 그분 뜻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한일 관계. 아니 지금 우리가 저는 일본을 옛날에 그 구한말 시대 제국주의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죽창가를 연상시키고 이런 건 좀 시대착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 시기는 모르겠는데 워낙 뭐 뼛속 깊이 친일파 이러니까 자, 대통령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거꾸로 똑똑하는 그런 우발적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 마이너스였죠. 전철을 좀 윤석열 정권이 갈 것 안 같아서 합니다. 걱정됩니다. 근데 김태호 차장이 잘할 거라고 미국과의 관계는 이런 문제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잘한다고요? 좀 이 문제는 그 국제적 사례를 가지고서 딱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이 문제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북핵에 대한 그 확장 억제 그 어떻게 보정받을 것이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서로 기술 협력도 해야 되고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이테크 디커플링 시대에 지금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가 국익이 차이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또 활용해야죠. 디커플링에서 그러는데 지금 모든 외교가 지금 일본의 중심으로 돼 있고 특히 이제 한미 외교 중심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중국 외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국을 완전히 디커플링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중심에 있는 외교 전략하고 누굽니까?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아니에요.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리는 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분단 국가 아닙니까? 분단 국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긴장을 완화하는 거, 평화를 정착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일본의 태도는 보면은 대중국 봉쇄 전략에 있어서의 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나라 반도 국가 아닙니까? 반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완충지대인데 북중로 한미일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한반도가 긴장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서는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일본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거와 일본이 추구하는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건데. 큰일 났네, 이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 다시 논의를 합시다. 그런데 네. 고종이 마지막에 이제 고종으로 갑니까 다시? 고종 왜냐면 그것이 나와서 고종이 마지막에 그토록 무슨 외교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뭔가 국제적인 불안 속에서 주변 강국의 침략 위협 속에서 지키려고 했던 나라 그래서 관계를 맺고자 했던 간지러운 했던 나라가 미국 아니었습니까? 지금 국제정치도 또 그럴 수도 있고 어느 나라나 그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또 우리 민주당이 꼭 뭘 하면 우리가 중국을 배제한다 그러는데 중국하고는 정말 그건 설린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숙면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걸 일부러 우리 야당에서 우리가 중국을 홀대한다느니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고요. 우리가 중국한테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만한 또 반도체라든가 기술 실력이 있어야죠. 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갈게요.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건지 그 설전 언제까지 이어가질 건지 오늘 어찌 됐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또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왜 정광훈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뭐 김기현 대표한테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혔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늘 우리 뭐 김기현 대표가 아니 선거핑 아니 제가 먼저 얘기해요? 네. 아니 뭐 오늘 대표가 아니 오늘 참 그 이 모든 원인을 처음에 시작했던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단호하게 이야기했던데요. 쑥 빠졌어요. 김재현 저거는 빠지고 지금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야 김기현 대표 당신 뭐 잡혀서 지금 약점을 잡힌 거지 아무도 눈치만 보고 있다 말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또 뉴스도 많은데 그 뉴스를 보태려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정당이 사실은 이제 경선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경선에 핵심 세력들이 있어요. 중심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던 경선 핵심 조직들이 있었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경선 과정에 핵심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의 핵심 주축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당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고관여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광훈 목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신세를 짓지 않고 해서는 당내 경선 구도를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도 신세를 졌고 김재현 최고위원도 신세 져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세 졌으니까 당당하게 정광훈 목사가 잘못됐다고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냐 빚졌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는 당연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이걸 내놔라. 지분을 내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정광훈 목사가 세긴 센가 봐요. 눈치를 보는데 지난주에 제가 정광훈 목사한테 이 문제를 물어보려고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하는 인터뷰하는 자리에 장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문체부 장관한테 전화 왔는데 그렇게 공손하게 아우 목사님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얘기하면서 공손하게 받더라고요. 세긴 세더라고요. 지금 문화관광부 장관도 문제가 있네요 지금. 아니 문제가 있다고요? 네. 아니 왜 저 정광훈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조아립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그거는 이제 오늘 빅뉴스네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장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뭐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거두절미해가지고 하면은 문광부 장관 박범인 장관 아닙니까? 뭐 장관이 이제 이 문제 단호하게 이야기한 게 뭐 다른 문제가 있겠죠. 있었겠죠. 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저 황교안 전 대표하고 지금 예. 이분 굉장히 지금 보니까 거의 고소 상태네요. 네, 고소 상태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했으니까. 아니 뭐 저기 안 되는 집안 맨날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분열하고 근데 맨날 싸우고 그러죠. 근데 그래요. 지금 정광훈 목사 문제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정강 목사하고 관계 자꾸 지금 이 프로에서도 벌써 왜 정강 목사만 다른 이야기 합시다. 다른 이야기. 아니 이게 오늘 이런 국회재론위원회. 거잖아요. 지금 그 주진애 앵커도 정당 국민의힘의 정당 내용을 보면은 당 내부의 당원들보다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 들어와서 당을 어떻게 보면 점령하는 형태가 같단 말이에요. 아스팔트에 이제 극우적인 성향이 있는 그 극우의 힘이 실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그것을 내부 동력을 만든 것이죠. 그 동력을 만들어서 대통령도 만들고 저기도 만든 거 아닙니까? 당대표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광훈 목사의 힘이 있는 거고 아스팔트의 힘에서 나온 것이죠. 그것은. 이게 뭐 개딸들 야전사령관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가 야전사령관으로서 실제 진두지휘를 해왔죠. 최전방 공격수로서 정광훈 목사가 야당과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최전방 공격수였고 그 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분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고 우리 당도 이런 특정한 목소리에 좌우되지 않고 근데 이게 저 웩더독이라는 현상 아닙니까 이게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우리 저 박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본적으로 저 보컬 마이너리티, 사일런트 머조리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원래 이 좀 결집된 집단은 목소리가 큽니다. 네. 그래서 뭐 경선이니 특히 당내 경선 이런 데서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는 것들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 그런 어떤 목소리 큰 마이너리티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있지만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지금 걱정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이런 데 집중해야겠죠. 네, 목소리 큰 소수의 꼬리가 지금 몸통을 흔드는 형국인지 진짜 몸통인지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거잖아요. 말 위에서 세상을 잡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가 말 위에서 진두지휘에서 진보 진영 막 들어와서 공격해 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지분 요구하면 세상 다스리려고 하니까 아니, 이게 이제 지금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분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원래 선을 못 끄는 정치가 거죠. 원래 어렵고 재미도 없고 뭐가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사소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자면은 사람이 등장하고 또 뭐 딱 민주당 딱 이게 또 민주당 얘기하기 탓을 하는 좋으니까 자꾸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 당 내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아닙니다. 예. 정치에도 이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데 아니죠. 뉴스에 예. 계속 올라옵니다. 아니 앞으로 이거는 되게 분열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전원위원회 얘기 안 해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